저는 40대의 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고 한 여자의 아내로 살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랍니다. 늘 사연을 듣고만 있다가 저도 하도 기가 막힌 얘기를 마음속에 담고만 있자니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우리 식구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속이 아주 터져 나가버릴 것만 같아서 용기를 내었답니다.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이에요. 위에 누나가 한 명 있고 아래에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위에 누나는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렇게 자주 친정에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단지 하나. 제가 딸만 둘을 낳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죠.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아들을 꼭 낳으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었거든요. 지금이 무슨 60년대도 아니고 그놈의 아들. 어째요 딸만 둘 낳은 것을요. 제 마음대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남자한테 성별 결정이 되는 것도 모르고 그저 여자 탓만 하는 거, 저는 그게 너무나 싫었답니다. 하지만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저희 시댁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어찌됐건 저는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그렇게 좋은 대접은 받지 못하고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갔는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벌써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도 함께요. 그러면서 대뜸 시동생이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아들 손주 볼 생각하고 좀만 참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설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가 싶어서 전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집안으로 보자면 기쁜 경사지만 왠지 우리 집 두 공주님들이 지금보다 더 푸대접을 받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서요. 지금도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진 않으시거든요. 결혼을 하겠다고 도련님이 배부른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글쎄 아주 새파랗게 어리더라고요. 누가 봐도 아주 어리고 애때어 보여서 나이가 궁금했는데 이제 갓 25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시동생이 38살이니까 띠동갑을 지나서 13살의 나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메나 어려도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옷차림 또한 범상치 않게 하고 왔더라고요. 임신 6개월에 배가 제법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스커트에 굽이 낮은 구두를 신고 명품백을 메고 짙은 화장에 화려한 손톱 네일까지. 아무튼 범상치 않아 보였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고 예비동서가 오는 날이니까 장을 봐서 저녁상을 차리라고 일주일 전부터 귀가 닳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장을 봐서 시댁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우리 어머님께서는 맛있는 음식은 모조리 예비 며느리 앞으로 갖다 놓으시고 우리 딸내미들은 안중에도 없으시더군요. 아이고 아가 아이고 어리고 예쁘고 아주 대견하다 하시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만히 있기만 해도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 모습조차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셨거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있겠어요. 결혼이 엄청 늦은 도련님이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하신다는데 부모 입장에선 기분이 좋으시겠죠. 더군다나 뱃속에 아들이라고 하는 아기까지 있는데 예비 동서라는 여자도 밥 먹으면서 이건 짜다, 이건 너무 달다, 입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등 서스럼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생각 같아서는 그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겨우겨우 참았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러 와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결국 그 예비동서라는 사람은 어머님이 손수 끓여주신 라면을 주셨답니다. 남편이랑 저는 너무 당황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한숨을 쉬었죠. 그날이 지나고 집에 와서는 남편이랑 저는 예비동서가 너무 버릇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눴어요. 남편도 좀 화가 났는지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아무리 그래도 네 형수가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초면에 그렇게 맛이 어떻니 저떻니 하면서 평가를 하고 나이 많은 어머니한테 라면을 끓이게 하느냐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착하던 도련님도 자기 여자를 뭐라 하니까 싫었는지 임신해서 입맛도 예민해 죽겠는데 형수는 음식 너무 대충 한 거 아니냐고 좀 신경 좀 쓰면 그럴 일 없잖아 하며 형한테 대들었다고 했답니다.
남편이랑 저는 마음속으로 속상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장손이고 동생이 결혼이 늦어 저희 부부가 많이 챙겨주었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답니다. 예비동서가 결혼을 하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시댁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곧 결혼도 하고 배가 불러서 아이 낳고 몸조리도 해야 하니 부모님 집에서 당분간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은 시골에 있지만 아주 넓은 대지에 새로 지은 2층짜리 단독 건물에서요. 2층에 도련님이 쓰고 있었는데 2층에도 거실과 주방 방도 2개나 있어서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집에 들어왔으니 이제 예비 동서에서 동서가 된 거죠. 어머님이 몸만 들어와서 살라고 했다고 정말 TV 하나랑 몸만 들어와서 살더군요. 뭐 하나 양말 한 짝 가져오는 것도 없습니다. 동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염치가 없으신지 아무것도 해온 것도 없으면서 가끔씩 2층에서 주무시고 가시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다 그걸 누가 했겠어요? 시어머니가 하시고 저도 가서 도왔죠. 제가 하다 동선의 부모님 뒤치다거리까지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동선은 정말 아들을 순풍 낳았고 온 집안에는 경사가 났어요.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어찌나 손주 아들 우리 장손 하시던지 민망해서 혼났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딸들은 어린 손주들 만지지도 곁에 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아주 어찌나 기뻐하시던지요. 그리고 온갖 뒤치다거리와 산후조리는 올곧이 시어머니 몫이었어요. 더 웃긴 건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참 쌍으로 동서를 잘 모시고 살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모시는 건지 나이 따윈 없어진 지 오래예요. 저희 시댁 얘기를 좀 하자면요. 시골이지만 그 지역에서 꽤 많은 땅을 가지고 계세요. 그중 일부에 컨테이너 건물을 지어서 매월 그 임대료만 해도 400만 원이 넘고 시내 쪽에 4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거기 임대료도 꽤 많이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 부자라고 해도 되겠죠? 집터도 굉장히 넓어서 마당과 그 주변에 밭이 넓고 다른 집에서 매월 임대료를 내고 땅을 일부 빌려서 농사를 지을 정도니까요. 아버님이 좀 물려받으신 땅이 있어서 가능하게 된 일이죠 뭐. 시댁이 꽤 능력이 있는 집이지만 저희는 남편 직장이 서울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고 시동생은 그 지역에서 공장에 다니며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상태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동서도 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댁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었지만 괜히 그 얘기했다가 난리 날까봐 말도 못하고 있었죠. 아들을 낳으신 위대하신 동서는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 고귀한 며느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에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고 형님인 저한테 지적도 서슴없이 하는데 그 뒤에는 자기 편 들어주는 든든한 시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닐까요? 우리 대를 이어준 훌륭한 며느리로 아주 온 집안에서 난리가 났으니까요. 저한테 하루는 전화가 와서 형님,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님 생신인데 갈비랑 전이랑 소고기도 좀 사오시고 과일도 넉넉하게 준비해 오세요. 라고 아주 당당히 얘기하는 동서. 동서, 이럴 때는 뭐 해오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뭘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야지. 손잇 형님한테 뭐 해오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언성을 좀 높였더니 시어머니가 그날 저녁 저한테 전화해서 어찌 그리 화를 내시던지요. 아, 서러워. 아들 못 낳은 서러움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어머님 생신이 되었는데 어김없이 동선의 부모님까지 합세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어째 어머님 얼굴이 예전만큼 밝지가 않으시고 어두운 것이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드디어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참고만 계셨던 어머니께서 저보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애기 보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면서 며느리 밥 챙겨주고 그것도 모자라 사돈 부부가 집에도 안 가고 며칠씩 죽치고 있으시더랍니다. 그중에 가관은 2층에 잠깐 올라갔다가 사돈 부부랑 동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다는데 바로 이 집 재산을 노리고 빨리 부모님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저놈의 노인네들이 빨리 죽어야 재산 분배를 하지.
내가 아들 낳아주었으니까 분명히 우리 남편한테 재산 물려주시겠지? 영감탱이들이 아직도 팔팔해서 되겠어? 뭐 좀 기력 확 떨어지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사돈 부부랑 동서가 얘기를 나누는 것을 정확하게 들었다고 하면서 너무 서럽다고 울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애초에 시동생네 집안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고 접근한 거였더라고요. 동서네 부모님은 나이도 젊으신데 팽팽 놀면서 일도 안 해요. 동서 아빠라는 분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을 좀 다친 이후로는 실컷 놀면서 딸내미 시집 보내고 팔자 고치려고 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맨날 우스갯소리로 우리 시부모님께 정확히 땅이 몇 평이에요? 임대료만 해도 꽤 되겠어요. 그 건물에 우리 딸내미 카페 하나 차려주셔요. 라는 둥 우리 손주는 좋겠다. 친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을 거 많아서. 그런 얘기들을 서스럼 없이 시댁 모임에서 하곤 했어요. 남편이랑 저는 듣기 매우 거북했었거든요. 어른한테 대들면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라고 남편이 참고 또 참고 있었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휴, 안쓰러운 우리 시어머니. 하지만 저도 남편도 이미 마음이 많이 상처받은 상태랍니다. 우리한테 아들도 못 낳은 큰아들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작은 며느리 때문에 아주 우리 노년이 행복하다는 말도 서슴지 않으셨고 늘 저랑 저희 딸내미들은 부엌대기로 취급하시고 동선에만 챙겨주신 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서러움에 복받치며 저는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어머님도 동서랑 같이 너무하셨어요. 저도 그간 서러움에 북받쳐서 더 이상 어머니 편에 서서 대화도 안 통하는 동서랑 싸우기 싫고 솔직히 말도 하기 싫어요. 어머님, 동선에 내보내시고 앞으로는 좀 큰아들네 손녀들도 좀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이 계속 동선에 끼고 있으면 평생 동선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한성격하는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신우이가 뭐 알아서 해결하겠죠. 괜히 우리가 나서서 시동생네 식구들이랑 형제의 난을 일으키긴 싫어요. 상대하기도 싫거든요. 남편도 더 이상 시동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더라고요. 개념을 밥 말아드신 동서 때문에 우리 집안은 이렇게 어지러워졌네요.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착하던 시동생까지 성격이 변해서 아주 형하고 부모한테 하는 행동이 망나니가 될 정도니까요. 정신, 몸 건강하게 사는 게 세상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동서 어떻게 뜯어 고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